띵글 41번입니다. 다음 중 유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속도 벡터에 접하는 방향을 가지는 연속적인 선을 유선이라고 합니다. 각 점에서 속도 벡터에 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42번입니다. 점성계수가 0.098인 유체가 평판 위를 u의 속도 분포로 흐를 때 평판 면에서의 전다 능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다 능력 타우는 mu du dy식에서 점성계수 mu는 0.098이고 속도 분포 u가 주어졌으므로 속도 분포 u를 y로 미분하면 75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y제곱입니다. 이때 y는 0인 점에서의 전다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y에 0을 넣어 계산하면 0.098 곱하기 750으로 73.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3번입니다. 안찌름이 0.01m인 관내로 점성계수가 0.005, 밀도가 800인 유체가 1m/s의 속도로 흐를 때 이 유동의 특성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 μ분의 rho vd를 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성계수 0.005분의 800 곱하기 1 곱하기 0.01을 계산하면 1600으로 2100보다 작기 때문에 충류 유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비중 0.85인 기름이 흐르고 있는 개수로에 피토관을 설치하였다. 델타 H는 30mm, H는 100mm일 때 기름의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도수도 델타 H는 2G분의 V제곱식에서 델타 H는 0.03m이므로 속도를 구하면 루트 0.03 곱하기 2G이고 계산하면 0.767m/s로 답은 1번입니다. 45번입니다. 밀도가 500인 원기둥이 3분의 1만큼 액체면 위로 나온 상태로 떠 있을 때 액체의 비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기둥이 있고 전체 체적의 3분의 1이 나와 있으므로 3분의 2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부력은 rho GV에서 액체의 밀도 곱하기 G 곱하기 잠긴 체적이므로 체적 3분의 2를 넣어주면 부력이고 이 부력과 물체의 전체 무게 mg가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체의 무게 대신 밀도가 주어졌으므로 밀도에 체적과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물체의 무게는 500GV입니다. 따라서 두 힘이 같다고 계산하면 액체의 밀도는 750kg/m 세제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액체의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액체의 밀도이므로 물의 밀도 1000분의 750은 0.75로 답은 3번입니다. 46번입니다. 마찰계수가 0.02인 파이프 중간에 부차적 손실계수가 5인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때 밸브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는 총 손실수두의 약 몇 프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손실수두는 관마찰 손실 D분의 FL 곱하기 2G분의 V제곱 더하기 밸브의 부차적 손실 K 곱하기 2G분의 V제곱입니다. 2G분의 V제곱은 공통이므로 묶어주고 마찰계수 0.02, 지름 0.1, 길이 50, 부차적 손실계수 K는 5를 대입하면
총 손실수두가 나옵니다. 따라서 총 손실수두분의 밸브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를 계산하면 0.3333으로 33%입니다. 47번입니다. 2차원 극좌표계에서 속도 포텐셜이 다음과 같을 때 원주 방향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극좌표계에서 속도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 방향 속도 UR은 속도 포텐셜을 반지름으로 미분한 것이고 원주 방향 속도 U세타는 속도 포텐셜을 세타로 미분한 것에 반지름 R분의 1을 곱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U세타는 주어진 속도 포텐셜 E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2에 반지름 R분의 1을 곱해주면 R분의 2로 답은 4번입니다. 4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정된 노즐로부터 밀도가 로우인 액체의 Z가 속도 V로 분출하여 평판에 충돌하고 있다. 이때 Z의 단면적이 A이고 평판이 U인 속도로 Z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판이 받는 힘 F는 로우 AV제곱인데 여기서 유체가 속도 V로 분출함과 동시에 평판이 U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생각하면 고정된 평판에서 액체가 V 플러스 U의 속도로 분출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힘 F는 로우 A V 플러스 U의 제곱이고 답은 4번입니다. 49번입니다. 지름이 0.01m인 구 주위를 공기가 0.001m/s로 흐르고 있다. 항력계수 C는 레이놀즈 수분의 24로 정의할 때 구에 작용하는 항력은 약 몇 뉴턴인가? 항력 F는 2분의 C 로우 AV제곱에서 항력계수 C가 레이놀즈 수분의 24로 주어졌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 뮤분의 로우 VD이므로 밀도와 속도를 소거하면 항력은 D분의 12 뮤 AV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지름 0.01분의 12 곱하기 점성계수 1.9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면적 4분의 파이 0.01의 제곱 곱하기 속도 0.001은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50번입니다. 유체 속에 잠겨있는 경사진 판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힘의 작용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압력의 작용점은 판의 도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유체 속에 경사면이 있고 경사면에 유체의 힘이 작용할 때 도심까지의 거리를 y바라고 하면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도심까지의 거리 y바 더하기 ay바분의 관성 모멘트 i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더라도 작용점 yf는 도심까지의 거리보다 이만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중 차원이 다른 물리량은? 답은 3번 동력입니다. 동력의 단위는 와트 또는 줄 퍼 세크이고 나머지 3개의 단위는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최적 탄성계수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52번입니다. 안찌름이 4mm이고 길이가 10m인 수평 원형관 속을 20도의 물이 충류로 흐르고 있다. 배관 10m 길이에서 압력 강하가 10kPa이 발생하며 이때 점성계수는 1.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유량은 약 몇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수평 원관에서 물이 충류로 흐를 때 하겐푸아즈 공식 유량 Q는 128μl분의 델타 P파이 D 4제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유량은 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 퍼 세크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로 구해주면 답은 1번 6.16입니다. 53번입니다. 역학적 상사성이 성립하기 위해 무차원수인 프루드수를 갖게 해야 되는 흐름은 답은 3번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체의 흐름입니다. 프루드수는 배의 모형 실험과 같이 자유표면에서의 흐름을 상사하는 데 사용되는 무차원수입니다. 54번입니다. 표준 대기압 상태인 어떤 지방의 호수에서 지름이 D인 공기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름이 2배로 팽창하였을 때 기포의 최초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보일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고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호수 아래에서 기포의 지름은 D였고 수면에서 지름이 2배가 되었으므로 부피는 2의 3승인 8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수 아래에서의 압력을 P라고 하면 수면의 압력은 8분의 1P가 되고 이것이 표준 대기압 101.325kPa입니다. 이제 수면 아래의 압력 P는 8 곱하기 101.325kPa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아래에서의 압력은 수면에서의 압력 101.325kPa에 호수로 들어간 깊이만큼의 압력 ρgH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구한 P가 8 곱하기 101.325kPa이었으므로 ρgH는 7 곱하기 101.325kPa입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 1000kg/m 세제곱과 중력 가속도 9.8m/s제곱을 넣어 단위를 맞추어 계산하면 높이 h는 72.325m로 답은 2번입니다. 55번입니다. 평판 위를 공기가 유속 15m/s로 흐르고 있을 때 선단으로부터 10cm인 지점의 경계층 두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면 동점성계수분의 VD에서 레이놀즈 수는 93,750으로 10의 5승보다 작으므로 충류입니다. 충류에서 경계층 두께 델타는 루트 레이놀즈 수분의 5x이므로 레이놀즈 수와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0.1m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1.63mm로 답은 4번입니다. 56번입니다. 비중이 0.8인 액체를 10m/s의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분사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도를 주고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h는 2지분의 v제곱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식에 속도랑 중력과 속도만 넣어 계산해주면 높이 h는 5.1m로 답은 2번입니다. 5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설치된 펌프에서
물의 유입 지점 1의 압력은 98, 방출 지점 2의 압력은 105이고 유입 지점으로부터 방출 지점까지의 높이는 20m이다. 배관 요소에 따른 전체 수두 손실은 4m이고 관 지름이 일정할 때 물을 양수하기 위해서 펌프가 공급해야 할 압력은 약 몇 kPa인가? 유입 지점이 1이고 방출 지점이 2이므로 1과 2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해보면 로우 G분의 P1 더하기 2G분의 V1제곱 더하기 Z1 더하기 HP는 로우 G분의 P2 더하기 2G분의 V2제곱 더하기 Z2 더하기 HL입니다. 여기서 HP는 펌프의 에너지를 수두로 환산한 곳이고 HL은 배관 요소에 따른 전체 손실 수두입니다. 즉, 입구에서의 에너지에 펌프의 에너지를 더하면 출구에서의 에너지에 배관 요소에 따른 손실 에너지를 더해준 것이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계산하면 되는데 관의 지름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Q는 AV에서 유량 Q가 일정하고 면적 A가 일정하므로 입구와 출구에서의 속도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에 관한 식은 소거되고 H는 로우 G분의 P2-P1 더하기 Z2-Z1 더하기 HL식의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로 바꾸어 계산하면 24.714m가 나옵니다. 즉, 펌프가 공급하는 에너지를 물의 높이로 환산한 값이 24.714m이므로 펌프가 공급하는 압력은 이 물에 의한 압력 P는 로우 GHP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압력 P는 242kPa로 답은 1번입니다. 58번입니다. 지상에서의 압력은 P1, 지상 1000m 높이에서의 압력은 P2라고 할 때 압력비 P1분의 P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공기의 밀도는 이상기체 상수가 287인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고 해서 처음에는 밀도가 압력에 따라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풀다 보면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PV는 MRT에서 P는 로우 RT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 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상에서의 공기의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수면에서의 압력이 P2이면 높이 H만큼 아래에 위치한 곳에서의 압력 P1은 P2 더하기 로우 GH로 구했습니다. 공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밀도만 공기의 밀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압력비 P1분의 P2는 P2 플러스 로우 GH분의 P2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밀도가 압력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이 밀도는 P1과 P2의 중간 압력에서의 밀도를 사용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밀도차가 크지 않아서 P2에서의 밀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P2는 로우 RT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고 밀도를 소거하고 값을 넣어 계산하면 0.89로 답은 2번입니다. 59번입니다.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F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날개의 코드 길이 L, 받음각 A, 자유이동 속도 V, 유체의 밀도로 점성계수 μ, 유체 내에서의 음속 C이다. 이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독립 무차원 매개 변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버킹엄의 파이 정리에서 무차원 매개 변수의 개수는 독립 변수의 개수에서 기본 차원수를 빼주어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독립 변수의 개수는 양력, 코드 길이, 받음각, 자유이동 속도, 밀도, 점성계수, 음속 총 7개이고 이 독립 변수의 단위를 살펴보면 받음각은 각도 라디안 단위로 무차원이므로 독립 변수를 이루고 있는 기본 차원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총 3개입니다. 따라서 무차원 매개 변수는 7-3으로 4개입니다. 60번입니다. 원유를 매분 240리터의 비율로 안질은 80mm인 파이프를 통하여 100m 떨어진 곳으로 수송할 때 관내의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분 240리터의 원유가 수송되므로 유량은 240리터 per min이고 1리터는 10-3승 세제곱미터이고 1분은 60초이므로 단위를 세제곱미터 per sec로 바꿔주면 유량은 4 곱하기 10-3승 세제곱미터 per sec입니다. 또한 유량 Q는 AV이므로 속도는 유량을 관의 면적 4분의 파이 0.08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속도는 0.8m/s로 답은 2번입니다. 띵글